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22도 등 18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주말인 내일 낮에 잠시 그치다 일요일인 모레 아침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시가 하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인 부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1년에 5%씩 2해 연속 임대료가 오른 전주 하가 부영 임대아파트. 전주시는 조정 권고안 2.6% 인상률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인상했다면서 부영을 형사고발했습니다. 부영 측은 이에 대해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올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임차인 등은 대응 수위를 높여 부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부영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연 2%씩 매년 인상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 거래로 생각하고 소비자단체도 공정위에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 이 건을 그냥 관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전주시는 다음 달 11일에 부영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25개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이들 시군들과 국회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2년에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읍과 순창을 오가는 버스 회사가 정읍터미널과 터미널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인근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어서 애꿎은 순창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의 시내버스 정류장.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노인들이 몇 안 되는 간이 의자에 앉아 순창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미널 대합실에서 편하게 버스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터미널을 이용할 때는 시원하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데 지금 1시간 20분을 기다리는데 너무 땀을 옷이 다 젖잖아요. 하루 13차례 정읍과 순창을 오가는 버스 기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와 뒤엉켜 위험한 건 물론 제대로 쉴 곳조차 없습니다. 일단 너무 화장실을 못 가죠. 화장실을 못 가고 이제 쉬지를 못하니까요. 와서 딱 시간 맞춰서 이제 바로 가야 돼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순창의 버스 회사와 정읍터미널이 터미널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측이 매달 사용료 50만 원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하자 버스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도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양측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벌써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게 임순례객이다 좀 합의를 해라. 지금 그것밖에 저희가 동네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터미널과 버스 회사의 힘겨루기에 대부분 노인층인 순창 승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비난을 받는 부안여고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국어교사가 추가로 사직서를 내 사직교사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부안여고 학교법인과 교장 김모 씨가 각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죄했습니다. 법인은 학생 인권을 유린한 사태를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장 김 씨도 만천하에 드러난 적폐에 자괴감이 든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전 교직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진심으로 깊은 사과를. 성희롱 의혹을 받았던 30대 국어교사는 체육교사 박모 씨에 이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번 사태로 사직한 부안여고 교사는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의 1학년 피해 학생 명단을 넘긴 경찰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비밀 누설을 금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했더라면 명단을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찰이나 그 지금까지 왜 신고를 못했는데? 당연히 아동청소년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해자가 학교에 있는 소속 교사이기 때문에 그 교사가 있는 학교에 장한테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경찰은 비난이 거세지자 다음 달에 전수조사할 2학년과 3학년의 피해 학생 명단을 학교 측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익산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모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 홈페이지입니다. 최근 개정된 출산 장려금과 관련해 불만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첫째 아이를 낳을 경우 50만 원의 장려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는 200만 원을, 셋째는 300만 원을, 다섯째부터는 1,000만 원을 주기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익산시는 당초 7월 1일에 적용하려 했지만 이럴 경우 장려금을 못 받게 될 6월 출산 산모들의 반발에 밀려 4월로 앞당겨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는 4월 이전 출산 산모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4월로 할 거면 차라리 2017년도생부터 하지. 네, 솔직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이제 2017년도 3월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익산시는 예산 부족과 원칙을 이유로 더 이상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이제 임신을 하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더 많이 갖자는 생각을 갖자는 그런 참여 유도에서 저희가 지금 장려금을 더 상향 지원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산모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익산시가 인구 늘리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추진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게 저희는 이제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예산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익산시가 주민에게는 인색하면서 공무원들에게는 예산을 펑펑 사용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 GMO 가운데 번식 능력이 있는 LMO가 전북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발견된 LMO 유체를 폐기하긴 했는데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유체가 심어져 있던 곳입니다. 이곳 유체가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번식 능력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 즉 LMO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태워졌습니다. 뒤쪽으로 2다람까지, 또 이쪽 옆에 하나, 3개 쭉 가면서 2군데는 파서 엎었는가 본데.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이 같은 LMO 유체 재배지가 모두 11곳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폐기 방식입니다. 폐기 작업을 맡은 국립종자원과 해당 시군은 유체를 모두 소각하지 않고 일부는 재배지를 갈아엎고 제초제를 뿌리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은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향후 관리가 들어갈 것이다. 환경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자가 땅속에서 다시 번식할 수 있고 빗물 등에 의해 유실돼 자연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비에 쓸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많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LMO 유체 재배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민관이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중국에서 유체 종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검역으로 발생한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 검역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9개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 검도대회가 열립니다. 부안군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다음 달부터 캠핑장을 운영합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한국 검도계의 거목 조병용 선생을 추모하는 국제 검도대회가 오늘부터 4일간 남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과 러시아 등 9개 나라 3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단체와 개인전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에 선수단과 임원이 3,5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5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안군이 변산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캠핑장을 운영합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캠핑장은 6,900제곱미터 규모의 관광 휴게시설 1개 동과 텐트 사이트 29면, 캠핑 트레일러 5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서해바다와 인접하고 주변에 채석강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해 가족 단위 관광객의 힐링 공간으로서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읍 씨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읍 씨는 신태인읍 화호리 일대에 일제 강점기 시대 건축물을 활용해 전시관이나 작은 영화관 등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민관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기관 5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500여 곳의 위기가구를 선정해 노인과 아동정서 서비스와 노인 운동처방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당초 어제 전북을 방문하려다 방문 계획을 취소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음 달 중순 안에 군산조선소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를 만난 민주당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이 총리가 다음 달 중순쯤 군산을 찾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이 재가동 조건으로 정부 보증을 희망하고 있어서 선박을 수주할 때 정부의 보증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하느냐가 막바지 쟁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주민수건사업비로 알려진 재량사업비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지만 본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기로 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미 편성된 재량사업비도 폐지하려 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본 예상 재량사업비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모든 재량사업비를 포기한다는 전북도의회 약속은 말뿐에 그쳤습니다. 청와대가 혁신도시와 새만금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전북 출신의 기금운용 본부장과 새만금 개발청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군산의 기계부품 소재 분원을 연구소로 격상시켜 건설기계 산업을 육성하고 전주 새만금 고속도로를 오는 2020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50분쯤 정읍시 감곡면에 있는 한 텃밭에서 53살 A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목숨을 끊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씨가 중풍에 걸린 80대 치매 노모를 홀로 부양해왔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